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7%, 코스닥도 0.37% 나란히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조금 뭐 아쉽긴 합니다. 음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하루하루의 이런 등락보다는 연말에 기관이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연초에 다 이제 다시 던질 거거든요. 요 이제 수급 이슈가 마무리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지만 이제 특히나 코로나 대세 상승장 때 이 시장에 들어오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가 이런 어떤 박스권 약세의 흐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뭐 이런 상승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 산승에 대한 잔상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좀 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으나 뭐 이런 상승장은 이제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조금 뭐 추세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코스닥은 이제 상승 구간에서 이제 수렴을 거의 이제 끝내놓고 여기서 떨구느냐 한번 고개를 드느냐 그러면서 곡점이었던 1060포인트를 좀 넘어주면 뭐 이렇게 이제 가지는 않겠죠. 그래도 조금 그래도 양호한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이 박스 구간에서 우리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름 이제 7월에 고점을 찍고 시장 자체가 뭐 가격적으로는 크게 뭐 아주 그렇게 뭐 막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한 건 아니지만 장세 자체가 이제 너무 어려웠죠. 박스권이긴 하지만 거의 뭐 이제 약세한 박스권 장의 흐름이 거의 뭐 한 5개월 가량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뭐 1분기 정도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화두인 CES 뭐 어제도 총정리 1월 1주 매매 전략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CES가 원래는 1월 5일부터 이제 1월 8일까지였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1월 7일 날 이제 마감이 되어지니까요.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월 6일 까지 정도만 매매를 하고 뭐 7일까지도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제 7일이 되면 재료 소멸이거든요. 많이도 올랐고 그래서 1월 6일까지만 CS 관련주들은 매매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인 오늘, 내일이 4일, 모레 5일 요때까지만 좀 비중도 좀 싫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고 6일부터는 조금 비중 줄이고 7일은 아예 좀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로봇주들은 제가 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로보티즈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가 아마 뭐 다시 대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본 거고 이런 이제 리듬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아마 피날레를 찍는 그런 마지막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나오고 여기서 이제 3차 파동이 이제 피날레로 가장 큰 상승률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 또 캔들 만들어내면서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 이렇게 가면서 고점 만들고 7일이나 뭐 8일 해가지고 재료 소멸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로보티즈는 뭐 이 구간 안에서 자신 있게 변동성 이용해서 눌림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를 매매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쉽습니다. 기간이 CS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서는 뭐 아무 걱정 없이 사실상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뭐 최우선 지금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일 로보티즈 말고 이등주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조금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대장주로 치고 나왔던 애가 에브리봇이고, 제가 퍼스태그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요날도 뭐 별로니까 손대지 마시라 그랬고, 에브리봇을 하면 되지 퍼스태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날 둘이 같이 상한가를 갔는데 에브리봇이 1등주잖아요. 그 퍼스텍이 2등주였는데 상한가 들어갈 때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음,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얘가 혹시 이날 상한가를 갈 때 1등주였더라도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뭔가 상한가 종가 위에서 활발하게 놀아주는 모습이 아니라 상한가 종가 밑에 구간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이러고 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아직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2,900원을 차라리 회복할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는 거지. 이런 구간에서 뭔가 확실성이 좀 부족한 구간에서 뭐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퍼스텍은 2,900원을 거래가 좀 실리면서 돌파해주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브리봇이 단기 과열이 이제 내일 풀리죠. 내일 풀리면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저는 희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살짝 이제 밀리고 있는데 뭐 크게 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단기 과열 풀리고 개파락하고 살짝의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에브리봇이 조정이 나온다면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는 로보티즈랑 뭐 에브리봇 보고 있고, 뭐 다른 애들도 아직 조금 한 방 덜 친 듯한 느낌은 있어요. 로보로보도 그렇고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한 방 정도 더 충분히 쳐줄 수 있는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박스권 행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고가권 뚫어내면 6,000원 구간을 뚫어내면서 마지막 슈팅, 오버 슈팅이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진오버도 좋고, 뭐 로봇주들은 다 좋지만 지금으로서 가장 이제 강한 애들만 좀 골라서 해야 되겠죠. 로보티즈나 에브리봇, 유진로봇, 로보로봇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이제 조금 올라오거나 얘네들이 죽고 지금까지 조금 시세 덜 줬던 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대장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네가 뭐 가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역시나 로봇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로봇주가 강했고요. 지금 뭐 홀로그램 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QSI 뭐 미래나노텍, QSI는 지금 시간에 뭐 거의 뭐 한 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얘는 이거 전 종가에 던졌는데 시간에서 이렇게 오를 줄은. 뭐 미래나노텍도 뭐 파동상 아무튼 그 CS 관련주들은요, 기간이 지금 너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한 지금 2에서 3일 동안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CES라는 이벤트 재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너무 좋아요. 매매하기가 악재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뭐 오버나잇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6일 정도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7일은 매매를, 뭐 7일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워낙 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뭐 셀바스 AI도 이렇게 되면 이제 3차 파동의 구간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TPC가 상한가를 가 있는데, 얘도 제 관심 종목에 있기는 있었어요. 얘가 예전에 그 3D 프린터 관련주로 좀 핫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앞선에서 이렇게 이제 롤링하는 모습이, 얘도 뭔가 CS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해먹고 나가려나 보다라는 마음, 이제 관점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거래 대금이 너무 작아서 4억 뭐 5억 이렇게 나오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시간의 상한가. 그러니까 거래량 이렇게 적은 애들은 거래 대금 적은 애들이 시간에서 올리면 보통은 갭 띄우고 가기보다는 이게 조막손 세력 들어와 가지고요. 시간에 올려놓고 한번 해먹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시간에서 막 내일 시가에 막 따라 들어가고 그러시기보다는 어, 내일 하루 캔들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고 추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로봇 홀로그램 AI 뭐 이쪽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또 사실은 OLED도 CES에서 굉장히 핫한 뭐 재료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OLED 관련주들은 워낙 뭐라 그래야 될까요? 테마적인 느낌보다는 이제 수급주의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OLED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렴을 끝내고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요런 애들은 이제 단타보다는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차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OLED는 성장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담보가 되어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번 달인가요? 삼성이 결국은 이제 LG와 OLED 관련해 가지고 뭐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뉴스도 좀 많이 나왔었고, 얘네들이 그때 한번 이땐가 그 뉴스로 움직임이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섹터의 스윙 위주 느낌으로 가져가되, 혹시 삼성과 LG의 OLED 뭐 맞손 재료가 나오면서 한 번 정도 또 뭐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접근해보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히 한 템포 조금 쉬는 듯했던 자율주행 애들이 또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인포뱅크는 사실 갈 줄 알면서도 뭔가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이기는 하죠.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뚝배기 날리는 패턴이 워낙 12월, 11월, 10월 이렇게 많이 나왔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시장의 질이 10월, 12월, 11월에 비하면 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또 질이 좋아지면 어떤 이런,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들에서 떨구기보다는 또 가는 경우가 많고, 또 뭐 분명한 어떤 재료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는 쪽으로 저도 이제 뭐 좀 보고는 있지만 접근하기가 그렇게 또 쉬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재료 남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뚫어내려고 종가, 오늘 이제 종가 부근에 말아 올렸죠. 이렇게 이제 보통 장 마감 다 돼서 종가 부근에 급하게 이렇게 이제 말아 올리면은 이제 개인들이 이런 종목들도 좋아해요. 종가 부근에 수급 들어온 애들. 그럼 이제 동시효과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들의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동시효과 갭은 시간에서 다 반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인포뱅크도 내일 오전에 살짝 흔들다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조금 자리가 높으니까 뭐 비중을 막 많이 싣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유비벨록스 또 좋고, 이런 애들이 이제 뭐 눌림목이 나오면 트레이딩의 구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뭐 시간에 뜬 게 뭐가 하나 있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가, 얘도 지금 한 4% 정도. 음, 뭐 오늘 잡고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일단은 인포뱅크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좀 뭔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벨록스랑 인포뱅크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나머지는 뭔가 시세 연속성에 의문이 조금 이제 드는, 뭐 텔레칩스도 이날
시간에 상 보냈다가 음봉으로 너무 깊게 맞아버렸고, 얘가 이제 다시 가려면 이렇게 양봉으로 감싸야 되는데, 음, 그런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텔레칩스는, 음, 한 요 정도 가격대? 예. 요날 이제 인포뱅크랑 좀 비슷하게 요날 종가 부근에 쫙 말아 올리면서 개인들이 좀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서 띄워놓고 텔레칩스랑 같이 음봉을 맞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가다가 이런 형태가 만약에 나오면서 2만 5천 원, 2만 6천 원까지 돌파해주면은 얘도 좀 갈 수 있겠다, 시세를 좀 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보다는 칩셋 미디어. 얘네들은 좀 뭔가 시세가 연속적으로 뭐 이제 단타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기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쯤은 이제 한번 뽑아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게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뭐 인포뱅크, 유비벨럭스, 칩셋 미디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ES가 당연히 뭐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핫할 거고, CES에서 수급이 빠지면 얘네들이 돈이 어디로 갈까? 이 부분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는 보시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가장 좀 강력해 보이는 게 정치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가 발생이 되어졌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강하게 한번 수급이 들어올 만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장주로 치고 올라온 애가 TPC 글로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엠스, 카스 요 정도 있고, 뭐 일성건설이랑 어제 그 경인선 지하와 이제 좀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해서 특수건설이 갭뛰고 잠깐 쳤다가 이제 내려왔거든요. 얘도 단발성으로 이제 좀 끝이 날지 말지는 여기서 이제 최소한 121선 훼손 안 하고 이렇게 좀 다시 양봉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성건설이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주면서 한 6,500원을 좀 돌파해 준다면 얘는 조금 더 시세가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능형 전력망 관련 정책주였던 옴니 시스템도 아직 크게 움직임 있는 건 아니지만 모양새가 뭔가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좀 없어요. 누리플렉스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안철수 대장주는 한국정보공사인데 한국정보공학입니다. 잘 모르는 종목이라 거의 처음 봤어요. 정말 저도 한 10년 주식했는데 이런 종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시간에서 이제 조금 뜨고 있네요. 아무튼 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아까 뭐 퍼스텍 같은 애들이 뭐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상한가도 삐리하게 들어갔는데 다음날 뭐 다다음날 계속 상한가 종가 밑구간에서 놀고, 이 상한가 갔던 날 종가를 회복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은 일단은 좀 매매할 때 보류하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저기 뭐야 엑토즈 소프트 같이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여기 상한가 저가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물론 이렇게 돌파한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 엑토즈도 상한가를 막 그렇게 이쁘게 들어가지는 좀 못했었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시세도 활발하게 변동성 있게 잘 줘요. 상가 종가 위에서 놀고 있는 애들. 그리고 안랩, 그러니까 뭐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한국정보공학이 1등주이긴 했으나
안철수 테마의 주도주라고 보긴 좀 힘들었죠. 거래대금이 너무 적었어서. 이제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지면서 이제 테마 자체를 주도했던 거는 안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좋은 거예요. 기준봉 세웠던 종가를 지켜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제 시간에서 또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또 뭐 써니전자가 좀 괜찮았고, 안철수 관련 어제도 이제 제가 뉴스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음, 이번에 구정 전까지 3강, 완벽한 3강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이제 목표고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뭐 5%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단순 그냥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에 의한 단기적 바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10%를 넘겼다는 거는 요거는 뭐 가볍게 뭐 그냥 단기적으로 슈팅 한번 주고 죽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대선판을 한번 뒤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시세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근데 홍준표 관련주들은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갈 거는 같아. 차트도 너무 좋잖아요. 갈 거는 같아. 그러니까 이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후보 교체론이 대두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워낙 또 바닥이었기 때문에 쉽게 또 급등이 나오죠. 이제 뭐 이준석 잠깐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초입까지 다시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241선이고 급등 이제 이때 상승이 나왔던 중요한 가격대에다가 딱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돌파시키고 좀 가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같은 게 있어야 마음 편히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음, 좀 어렵다. 재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후보 교체하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이면 그렇게 뭐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재료이고 진짜 여기서 사서 진짜 그냥 홀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금 이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근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 저도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여론이 흘러갈지 모르니까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지금 시간에서 또 가고 있네요. 근데 이건 진짜 엄청난 재료죠. 만약에라도 진짜 그런 여론이 막 들끓고 진짜 지금보다 더 윤석열 후보는 나락을 가게 된다면 이 엄청난 재료가 될 겁니다. 뭐 상한가 막 뭐 두 방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테마랑 홍준표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되면 이재명 테마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이제 수급이 빠져줘야 이재명 테마주들이 한번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죠? 지금 뭐 시간에 난리도 아니네. 어, 뭔가 뉴스가 있나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아무튼 체크는 방송 끝나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뉴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뭐, 없이 뭐 보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안철수, 홍준표, 이재명 관련주들이, 구란가? 아무튼, 어, 뭐, 셋 다 지금 움직임이 있게 되면, 이건 뭔가 뉴스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방송 끝나고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그 한국 BNC가 12월까지 이제 임상 이상이 마무리되고 아마 데이터에 대한 발표가 뭐 있는지
있다면 또 언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얘네는 이제 그만 좀 매매를 할 생각이어서 아싸리 진짜 여기서 완전 이렇게 기준봉을 새로 세우면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안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동제약이랑 한국BNC 얘네 둘이는 거의 약간 좀 세트로 같이 지금 다니잖아요. 일동제약도 뭐 재료는 일단 남아있고 4월 출시니까 어디까지 보내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방송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얘는 뭐 일동제약 자체 한국BNC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 급락이 나올 때 자체적인 직접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닌 가운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면 얘네는 이대로 절대 못 죽는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반등 많이 가면 전고점까지 그리고 나서 진짜 요렇게 한 번 더 파동을 낼지는 전고점 찍고 조정 받는 거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거의 다 와 있어요.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와 있고 지금 뭐 장중에 분봉만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피날레 슈팅이 한번 나오고 죽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구간보다는 뭐 리스크적인 측면이나 확률적인 측면에서나 이제는 점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뭐 비중을 너무 태운다거나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고 일단 좀 한국 BNC 뭐 데이터가 빨리 좀 그냥 나와버려 가지고 그냥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와서 급등이 나와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제약 바이오들이 돌파 매매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엔 진짜 화끈하고 수익을 잘 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임상 데이터, 이상 데이터 나오면서 분위기 더 좋게 만들어주면 일동제약이랑 세종 메디칼까지도 같이 분위기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화이자 관련주인 KPX 생명과학은 뭐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영국에서 이제 긴급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긴급 승인 난 재료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 낸 부분 가지고 올라온 애가 영국에서 긴급 승인 냈다고 이런 식으로 가긴 좀 힘들고 다만 워낙 급등 후에 지금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고점 대비 20%가량 빠져 있는 자리다 보니까 별거 아닌 뉴스로도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 뭐 한 10% 정도? 또 자리도 뭐 그래도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될 자리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기대는 했는데 오늘도 일단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설거지 파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좀 인위적이죠, 사실. 어제 저가를 딱 지켜줬고 그래서 혹시 11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눌림목 만들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는 있지만 얘도 지금 뭐 시장의 주도 테마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뭐 그냥 소액만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뭐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료가 있는 애들은 재료가 남아 있는 애들은 근데 이 재료가 남아 있는 게 뭐 막 세 달후 네 달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 기간 안에 파동을 어떻게 그려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단타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재료가 뭐 일주일 이내 뭐 한 달 정도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 남아 있는 애들은 웬만해서는 재료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먹을 구간을 준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죠. 싸이월드가 1월 며칠이었더라? 4일이니까 내일부터 다시 이제 뭐 서비스를 좀 하게 되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내일이 약간 이제 슈팅 한번 나오고 재료 소멸로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벤트가 한 개가 더 있어요. 그 유재석 씨 코로나 확진 때문에 연기됐었던 도토리 페스티벌, 그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에서 하는 콘서트죠. 그게 이제 6일 날로 다시 날짜가 잡혀서 요거까지 재료로 좀 봐야 될지, 그거는 좀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혹시 슈팅이 뭐 양봉 이렇게 좀 나오고 나서 좀 유지해주는 모습,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6일 재료까지 써먹겠다라는 의지로 봐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슈팅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 떨어져 버리면 아 이거는 재료 소멸로 가는 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할은 하지 마시고 NH 벅스 하시라고 말씀 어제 드렸죠. 그리고 뭐 메타버스랑 얘네들은 다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어서 충분히 시장이 지수가 회복을 하면 얘네들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 그것도 어제 말씀드렸고, 핑거는 얘도 이제 독더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이데이터가 원래 1월 1일 날 시행이었는데 1월 5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 4일, 올해가 5일이니까 얘도 지금 차트 자체는 일단 심상치가 않아요. 전고점을 여기 여기서 이제 저항받았던 구간 맞고, 그러니까 돌파만 해놓고 종가상 안착을 못하고, 살짝 돌파만 해놓고 안착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세 번, 네 번째 드디어 이렇게 좀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이 윗구간으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MBT는 뭐 말씀드린 대로 좀 같네요. 어제 방송에서 이게 뭐 그냥 베타 서비스가 종료된 부분이고 그 안에서 뭐 벌어진 조금의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좀 애로사항, 뭐 버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료 소멸 이렇게까지 급락시킬 만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급락을 시켜서,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를 좀 더 보완해가지고 개시를 한다라고 했고, MBT가 맡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재료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약간 좀 매집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어제 멘트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좀 회복해주고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게, 뭐 이런 애들은 다 제가 방송에서 멘트 드렸던 애들이죠. NPC도 추세 타고 가다가 슈팅 한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얘도 참 악질이다. 몇 번을 지금 분봉 보면은, 진짜, 야, 지겹다, 지겨워.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보시면 저점을 점점 이렇게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렴을 끝내놓고 아마 박스권 이 상단을 뚫어주는 모양, 이런 어떤 양봉이 하나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은 뚫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가. 근데 만약에 내일 또 못 뚫고 만약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면 최근에 11선 눌림 자리에서 이탈한 애가 한국전자엔진 같은 뭐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아모시스가 지금 요 정도 자리라고 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근데 한국전자엔진처럼 이런 식으로 음봉 떨어지면 이건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내일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리비안 관련주인 에코캡도 일단 지금 21선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 얘는 뭐 딱히 지금 재료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결국은 뭐 이제 리비안밖에 없는데 뭐 미장에서 리비안이 뭐 급등을 해준다던가 그런 정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얘도 여기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 조금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에디슨 EV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폭탄 돌리기 구간인 것 같다. 한번 해먹었고 뒷구간에서 또 한번 해먹었어요. 조심하시라. 저는 매매 안 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재무적 투자자로 같이 했던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가 조금 임수를 보류한다는 기사가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얘네는 혹시 들고 계시다면은 손절하시고요. 매매할 계획은 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야, 얘는 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1800억짜리 횡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1800억을 횡령한 사람이 동진 세미캠 이날이었던가요? 맞죠? 슈퍼개미로 불렸던 그 사람이랑 이제 동일 인물이다라고 밝혀지면서 뭔가 이게 뭐라 그러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은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의 성공과 노스볼트향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본격화,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뭐 동진 세미캠의 이런 지금 주가 상승과 뭐 크게 연관이 있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서 그냥 노이즈에 불과하다. 근데 워낙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였다 보니까 조금 이제 투심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죠. 그래서 뭐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 악화된 투심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 그때 접근에 대한 관점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